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덕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2017년 3회차 실기 해설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자신감을 많이 얻을 거예요. 실기 문제를 보게 되면 3회차,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지금 시험 봐도 합격이에요. 100% 여러분 느낄 겁니다. 야, 저 정도면 진짜 지금 시험 봐도 합격이다. 뭐 이렇게 느낄 겁니다. 이렇게 쉬운 시험을 왜 합격률이 20%뿐이 안 되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도 강의를 들으면 도대체 이해가 안 갈 겁니다. 저는 합격률이 80% 이상 나와야 줘야 돼요. 사실은 임단목 카페에 우리 강의 들으면 지금 시험 봐도 100% 합격이에요. 어떻게 100% 합격인지 지금부터 공개를 해보겠습니다. 1번 문제 갑니다. 집단치료의 치료적 요인이 또 나왔네요. 얄놈 시벨놈. 5점 먹고 들어가요. 설명하기도 거시기 하죠. 집단 음직력 문제 일반화 정부 전달. 여러분이 나올 때도 또 나온다는 거예요. 즉 뭐냐면 이 문제는 그냥 서비스를 준다는 겁니다. 5개만 외우고 6개 나올 때도 있거든요. 6개만 외우시면 됩니다. 2번 문제 갑니다. 소크라테스 또 나왔네요. 테스형. 맨날 똑같아요. 테스형. 뭐 징그럽겠지 않습니까? 테스형의 3개. 테스형은 뭐라 했습니까? 오케이. 대화법이다. 어떤 대화법? 논리적 대화법이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끝났죠. 그러면 일련의 신중한 질문을 통해서 내담자 자신에 대한 대안적 해결책을 탐색한다. 끝. 2번. 자신의 경험된 사건에 대해서 자세하고 진실하게 진술을 유도한다. 3번. 치료자의 비판적 교육적 접근을 통한 내담자의 역기능적 신념의 변화 유도를 뭐 어쩌고 나오는데 그냥 소크라테스식 대화법은 교육이나 뭐 교육훈련에 좋다 뭐 어쩌고 쓰면 됩니다. 뭐 이런 거 다 쓸 거 없어요. 그냥 여기서 내담자로 하여금 자신의 생각을 어떻게 살펴보야 하는지 비판적이고 교육적인 접근을 펼친다. 또 교육적인 접근을 통해서 학교 교육 방법에 적용하면 효과적이다. 이런 거 쓰면 다 답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보면 뭐 예니까 그냥 아무거나 쓰면 다 점수를 줘요. 비스무리하게. 그럼 여기선 포인트만 잡으면 되겠죠. 얘는 뭐냐면 근거는 뭐냐, 이 근거. 그렇게 질문하게 되고 대화한 대화법의 근거는 뭐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볼 것인가, 결과가 뭐냐 이거예요. 이 2개로 글짓기 하면 돼요. 그래서 뭐 논리적, 경험적 근거는 무엇인가 이걸로 글짓기 하고 또 다른 사람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걸로 좀 구체적으로 어떤 대화를 유도하고 이런 걸로 글짓기 하면 돼. 이건 정답이 없어요. 그냥 오케이. 대안적 논박을 통해서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볼 수 있다. 이렇게 써도 되겠고 그냥 쓰면 답이다. 3번 로저스 강조한 치료적 요건 3가지 기본 점수죠. 일무공, 일치성, 진실한 태도로 상담한다.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고 존중한다. 공감적 이해한다. 이건 쓸 것 없죠. 그래서 일무공. 그래서 여기도 오타가 나네요. 이거 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건 그냥 제가 하도 급하게 새벽에 강의하느라고 미처 이렇게 편집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나오면 좀 버려주세요. 이렇게. 우리 교수님이 피곤해서 그렇구나라고. 또 카페 책 좀 잘 써주세요. 오타가 또 나오네요. 이렇게 이런 거 쓰지 말고요. 방어기제 또 나오네요. 방어기제 의미. 방어기제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에서 방어기제 방어하는 겁니다. 뭘 방어해요? 이유를 알아야죠. 무의식적 불안과 갈등을 방어하는 것이다. 이 방어하는 기제 4가지만 되겠습니까? 40가지도 넘어요. 40가지 다 외우면 개토레예요. 그래서 요거는 보통 6가지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6가지만 보면 됩니다. 방어기제. 내담자가 무의식 속에 갖고 있는 감정적 상처를 방어하는 것이다. 이렇게 짧게 쓰면 됩니다. 방어기제 어가. 그래서 불안과 공포를 무의식 속에 집어넣는 것을 말한다. 포인트. 부인과 부정. 고통이나 욕구를 무의식적으로 부정하는 것을 말한다. 합리화. 합리화 뭐예요? 그럴듯한 이유, 그럴듯한 구실을 붙여서 자신에게 정당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반동 형성,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게 반대로 말하는 것을 말한다. 투사, 남 탓,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것을 말한다. 있으면 되겠죠. 5번 갑니다. MMPI나 BDI, BDI가 뭐예요? BDI인지
뭐 알 거 없습니다. 그냥 객관적 검사란 말이야. 객관적 검사는 답이 체크된 거예요. 문제 문항이 1번은 뭐, 2번은 뭐, 3번은 뭐, 4번은 뭐, 1번 김덕기 교수는 잘생겼다. 2번 김덕기 교수는 멋지다. 3번 김덕기 교수는 뭐 유머 감각이 있다. 4번 김덕기 교수는 못생겼다. 그러면 다음 중 김덕기 교수의 잘못된 성격은 4번이겠죠. 이런 걸 객관식 검사라고 합니다. 이런 검사의 장점, 단점이 뭐냐 이거예요. 장점, 답만 체크하는 거니까요. 검사 시행, 채점, 해석이 간편하다. 또 응답이 용이하다. 또 시간과 노력이 절약된다. 끝! 뭐 더 이상 걸 것도 없습니다. 단점, 수검자의 사회적 바람직성으로 응답 결과가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면 나는 정직하다. 그렇다. 이렇게. 수검자가 일정한 흐름에 따라서 응답. 그렇죠. 강의평이 좋습니까? 그렇다. 또 검사 문항의 특정 상황에 따라서 특성과 상황 간의 상호작용 내용을 밝히기가 이건 내용이 좀 어려운가요? 응답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으면서 수검사의 진술기가 그렇죠. 응답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다. 끝. 응답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다. 또 일정한 흐름에 따라서 응답할 수 있다. 사회적 바람직성으로 응답할 수 있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여러분이 원하는 걸로 골랐으면 됩니다. 교수님, 혹시 3가지가 아니라 5가지로 나올 수 있지 않나요? 불신지옥입니다. 나오면 항상 3가지만 나옵니다. 6번 갑니다. 상담자가 상담 시 내담자와의 관계에서 알고 싶어 할 때 윤리문제, 행동지침, 이것도 뭐 상식 아니에요. 윤리문제. 상담자는 내담자의 권리 및 상담자의 자신에 대한 윤리관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어떤 경우에도 내담자의 인간과 가치는 존중받고 이게 뭐 기본 아니에요. 기본 원칙이 기본이죠. 상담자는 내담자를 보호하고 비밀 보호의 원칙을 얘기해주고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친절하게 상담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써도 되고 그냥 좋은 말 쓰면 답입니다. 행동지침. 그렇죠. 행동도 상식이죠. 뭐 이것도 기니까 포기하고 내담자의 복리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된다. 끝. 내담자를 자신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이용하면 안 된다. 끝. 내담자의 치료적 관계를 명확히 해줄 수 있는 내담자와의 어떤 이중 관계를 하면 안 된다. 끝. 상담자는 내담자의 비밀을 보장해야 하며 상담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문제에 대해서 알려줄 책임이 있다. 그렇다. 이걸로 그냥 글짓기 하면 되겠죠. 벌써 합격지 않나요? 인터넷 중독, 사회적 관심으로 대두되고 있다. 인터넷 중독에 의심되는 환자로부터 인터넷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4가지예요. 4만 가지 넘죠. 첫째, 컴퓨터를 멀리한다. 두 번째, 컴퓨터를 거실에 꺼내놓는다. 컴퓨터를 시간에 맞춰서 한다. 뭐 기타 다른 운동을 한다. 뭐 이 상식 아니에요. 특별한 목적 없이 컴퓨터를 켜지 않는다. 컴퓨터 사용 시간을 가족들과 협의해서 결정한다. 컴퓨터 사용 시간과 내용을 사용 일지에 기록한다. 컴퓨터의 알람 시간을 위해서 뭐 이런 거 그냥 운동이나 취미생활을 늘린다. 아 이걸 뭘 공부해요? 근데 이런 거 공부하는 사람 진짜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특별한 목적 없이 컴퓨터를 켜지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 헛발질이죠. 8번 갑니다. 심리적 응급 처리의 방법을 5단계로 구분하시오. 설명하시오. 5단계 심리적으로 응급 처리할 때 이건 이제 외워야겠죠. 1단계 사건 전 단계. 이건 설명은 간단하죠.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부인하는 행동을 보인다. 사건 전 단계죠. 사건 발생 이전. 사람들은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 대비하거나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부인하는 행동을 보인다. 여기까지만 보겠죠. 저는 이게 좋아요. 그러면 심리요원은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사람들 간에 훈련시키고 정보를 제공한다. 뭐 이렇게 써도 되겠고요. 사건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협력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성한다. 이렇게 써도 되겠고 그냥 여러분이 좋은 곳이. 두 번째, 충격 단계 혹은 급성 단계. 혹은 빼도 돼요. 그냥 충격 단계만 쓰면 되겠죠. 그래서 생존자들은 외상 사건에 대해서 투쟁하거나 도피하는 반응을 보이며 얼어붙거나 행복한 등의 행동을 보인다. 나이 아니어도 됩니다. 구출 단계. 생존자로부터 탄력적 행동의 소진 행동을 보인다. 오케이. 회복 단계. 생존자들은 애도하거나 재평가하며 심습적인 기억을 경험하게 된다. 이걸로 그냥 여러분들 간단하게 해서 외우면 됩니다. 채점자는 사건 전 단계, 충격 단계, 구출 단계, 회복 단계, 재통합 단계 이 5단계만 쓰면 아, 이 사람 이 문제를 알고 있구나 해서 점수 딱 5점 줍니다.
이런 내용을 자세히 썼냐 안 썼냐를 안 봐요. 그냥 이 문제를 알고 있냐 없냐 이 정도 보면 됩니다. 박사과정이 아니에요. 재통합 단계는 사건 발생 후 2주에서 2년으로서 이 기간의 특징들을 자세히 쓰는 이런 논문 단계 박사과정이 아니에요. 그냥 이 문제를 알고 있냐 없냐 알면 점수 주는 이런 시험입니다. 그래서 포인트를 잘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리평가를 위한 자료 연중, 면담, 행동 관찰 비교한 심리검사. 심리검사야. 예를 들면 웩실러 심리검사의 장점 세 가지만 쓰시오. 이 문제예요. 심리검사. 이거 면담이야 이거보다. 검사는 데이터가 있죠. 그러니까 뭐요? 객관적이고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끝. 표집 자료를 통한 전체를 추정할 수 있다. 특정 영역에 대한 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쓰면 그냥 요거는 그냥 심심할 때 도움되라고 읽어보는 거니까 제가 설명하니까 뭐 볼 거 없죠. 그러니까 이거 제목만 앞대가리만 객관적이고 포괄적인 정보 제공을 할 수 있다. 표집자를 통한 전체를 추정할 수 있다. 특정 영역에 대한 간접적 결과를 유추할 수 있다. 교수님 저는 좀 길게 쓰고 싶은데요. 그러면 심리검사는 심리검사는 객관적이고 포괄적인 정보 제공을 말한다. 이것을 심리검사의 장점이라고 한다. 그럼 이건 똑같이 쓰면 심리검사란 아까 는이니까 이렇게 그냥 쓰라 이거죠. 진짜로 는 써야 됩니까? 여러분 이 정도 인지 능력 있으시죠? 10번 갑니다. 사티어건 스타건 새콤달콤 이건 알 거 없습니다. 의사소통 가족 치료를 통한 제시한 의사소통 5단계 의사소통 쓰시오. 쓰라고 하면 회유형, 비난형, 초이성형, 산만형, 일치형 이렇게 쓰면 5점이에요. 간단해요. 쓰고 설명하라고 하면 여기서는 유형만 쓰시오 하면 보고 문제니까 유형만 쓰라고 하면 이것만 쓰면 5점이에요. 설명은 간단하죠. 여기도 앞대가리만 자신의 내적 감정의 생각을 무시한 채 타인의 비위와 의견을 맞추는 것을 회유형이라고 한다. 비난형, 타인을 무시하고 비난하는 양상을 보인다. 초이성형, 자신과 타인을 모두 무시하고 상황만을 중요시한다. 산만형, 초이성형을 자신과 타인은 물론 상황까지 모두 무시한다. 일치형, 자신이 중심이 돼서 타인과 관계를 맺으며 다른 사람과 연결이 필요한 거로 뭐 어쩌고 가장 좋겠죠. 간단하죠. 11번 갑니다. 아동평가 또 나왔네요. 4점짜리. 아동 청소년 행동평가 적도, 아동 인성평가 적도. 영어 안 써도 돼요. 저는 이건 영어가 더 쉬운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KCBCL, KPRC 영어만 써도 4점입니다. 12번 갑니다. 개인의 취약성 또 나왔죠. 1차에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통합적 입장의 모델명 뭐예요? 취약성 스트레스 요인이다. 취약성 스트레스 요인의 소인 요인은 뭐냐? 유전과 환경이다. 그럼 두 가지. 특정 장애에 걸리기 쉬운 개인의 특성, 생물학적, 유전적 요인 때문에 그렇다. 두 번째, 환경과 사고작용에서 점진적으로 형성되는 신체적, 심리적 특징이다. 환경의 영향을 받고 유전의 영향을 받아서 이 취약성, 스트레스에 취약하다 이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걸 이제 제가 만들었습니다. 맷집 효과예요. 어떤 사람은 누가 욕을 해요. 그러면 그냥 욕했나 보다 그냥 오케이 넘어가는데 어떤 사람은 나한테 욕을 했어? 이걸로 또 며칠 동안 또 스트레스 받고 이런 것들은 이제 유전과 환경에 영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3번 갑니다. 건강심리학의 발달 배경을 세 가지 쓰죠. 이거 상식이죠. 건강심리학 하면 정신건강이죠. 정신건강. 그래서 여러분 보통 이제 옛날에는 외과 병원에 뭐 외과 뭐 무슨 내과 뭐 이런 거 있지만 지금은 뭐요? 정신의학과가 이제 정신의학과 이런 것처럼 정신의학과가 생긴 거예요. 왜? 현실은 스트레스 많이 받으니까. 그래서 급성 질환이나 만성 질환의 질병 양성의 스트레스성 질병 양성의 변화 이러면 더 좋겠죠. 또 과학과 의학 기술의 발전에 따른 건강 심리학의 확장. 건강 심리학이니까 건강 심리학의 확장. 또 건강 관리 서비스의 확장. 건강 관리. 뭐 그래서 정신 건강 많이 하죠. 건강 관련 의료 수요의 증가. 다 그 말입니다. 쓰면 6점입니다. 14번 갑니다. 심리평가의 최종 보고서. 이건 뭐 상식이죠. 5만 가지도 넘죠. 최종 보고서예요. 보고서. 뭐 해야 돼요? 제목 및 내담자에 대한 관련 정보도 써야 되겠고 의뢰에 대한 이유 및 원천도 써야 되고 평가 도구 및 절차 써야 되고 행동 관찰도 쓰고 이것도 제목만 쓰면 됩니다. 평가 해석도 쓰고 오케이 뭐 이런 거 쓰면 되겠다. 15번 갑니다.
다음 보기 사례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40대 남성인 A씨는 오염에 대한 생각을 반복적으로 손쉽게 강박장애네요. 잘 통되지 않는다.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강박장애를 없애줘야죠. 오염이니까. 오염에 대한 강박장애. 똥을 만지게 하는 거. 똥을. 맨날. 똥 만지면 뭐 흙은 뭐 서비스죠. A씨의 주요 증상 다 나왔죠. 강박장애. 치료 방법 ERP 노출 및 반응 방지법. 똥 만지게 한다. 노출시키는 거죠. 오염에. 치료 과정 첫째 노출시킨다. 그래서 오염에 노출시킨다. 두 번째 상상 강박적 행동을 하지 않으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비극적 결말에 대해서 상상하게 한다. 그럼 뭐 비극적 결말이 안 일어나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강박적 사고에 의해서 강박적 행동을 제지한다. 행동을 방지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잘 이루어지도록 유지해야겠죠. 그래서 강박적 행동이 만약에 이 내용을 모르면 안 써도 돼요. 치료 유지, 강박적 행동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치료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16번 로샤 검사 형태질 종류, 형태질 퀄리티지요. 형태질의 종류 세 가지. 그래서 영어가 복잡하면 영어 안 써도 돼. 하나만 쓰면 됩니다. 확대 형태질. 그럼 뭐예요? 말 그대로 모든 반응에 대한 형태질을 빈도를 기입한다. 확대니까 모든 반응에 대한 형태질 빈도를 기입한다. 두 번째, 인간 운동 반응 형태질. 인간 운동 반응에서 형태질의 분포를 기입한다. 말 그대로 써 있잖아요. 세 가지니까. W 플러스 T 또는 W와 T 영역 형태질. 그래서 W는 뭐예요? 전체 반응이니까 전체 반응과 함께 T는 부분 반응 또는 보통 부분 반응을 빈도를 기입한다. 간단하잖아요. 외울 것도 별로 없습니다. 이것도 겁나 복잡하지만 겁나 쉬워요. 17번. 8점짜리인데 8점 그냥 서비스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1분도 안 걸려요. 외울 때. 50대 여성 쭉 보면 기술 어선 20 언어성 검사와 빠차 토모바 동작성 검사가 있다. 동작성 검사는 낮죠. 언어성 기술은 높아요. 오케이. 그럼 이거 많이 나왔어요. 1차에. 오케이. 동작이 안 되니까 뭐예요? 우울이 있다. 우울 증상이다. 라고. 그 다음에 언어성 검사 중에서 산수 문제. 숫자 외우기가 안 되니까 뭐예요? 주의력 집중, ADHD 또는 뭐 주의력 결핍과 우울 증상이 있다. 답 나왔네요. 그러면 정신과적 진단 종류 두 가지와 함께 간변 진단을 고려할 사항. 또 내담자가 신경정 검사를 통해서 남편의 보면 소견 씨 남편의 외도로 인한 스트레스. 외도로 인한 스트레스. 지가 답 써 있잖아요. 외도로 인한 스트레스로 우울 증상일 수 있고 동작이 잘 안 되며 집구석에서 잠만 잘 것이다. 뭐 이렇게 나오겠죠. 집구석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집에서 잠만 잘 것이다. 또 숫자 외우기 및 산수 점수의 상대적 저하. 이건 뭐예요? 우울 증세로 인한 주의력 결핍 및 스트레스 과중이 이루어져 있다. 이걸로 이제 소설 쓰면 되겠죠. 키워드 나왔으니까. 정신과적 진단, 주요 우울장애, 범불안 단계. 딱 나왔고요. 감별 진단을 위한 고려사항. 그럼 뭐 고려사항은 주의 산만과 욕구 불만을 참지 못하고 주의력 결핍 및 과잉 행동장애 달성했으며 뭐 또 강박장애 뭐 이런 거 그냥 이런 것뿐만 아니라 대충 비스무리하게 그냥 이런 거 쓰면 됩니다. 뭐 상식적이니까 외상후 스트레스 상해에서 불안은 언제든지 존재한다. 뭐 여하튼 이런 내용 갖고 뭐 광범위한 불안과 걱정은 우울장애, 양극성 장애에 동반한다. 뭐 이런 거 쓰면 되겠죠. 또 남편의 외도로 인해서 극도의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 증상, 주의력, 집중력 저하, 불안, 낮은 동기, 정신운동성 지연 등에서 정신운동성 지연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뭐 이렇게 쓰면 되겠죠. 18번 갑니다. MMPI의 임상 척도 중 4번 척도, 반사회성이죠. 6번 척도, 편집증이죠. 그럼 5번은 중간이네요. 5번이 중간이 10점 이상 낮거나 낮대 많이. 그럼 답이 나왔죠. 뭐예요? V형이죠. 그래서 명칭 쓰죠. 수동 공격성 V형. 다 써있잖아요. V. 태권 V도 아니고 수동 공격성. 그런데 뭐예요? 반사회성. 공격적이에요. 반사회성. 그러니까 공격.
근데 편집증은 뭐예요? 편집증의 특징은 의심이 많아요. 집착도 많아요. 그래서 일명 스칼렛 오하라 증후군이라고 그래요. 스칼렛 오하라 증후군. 뭐 쭉 보게 되면 뭐 영화 배우에서 나오는 의존, 남자에게 의존하고 묻어가고 횟집 스타일이에요. 묻어가고 그래서 사교적이지만 자신만만해 보이며 내면에는 분노감, 적대감이 가득 차 있고 전통적인 여성의 역할과 과도하게 자신을 동일시하고 뭐 이렇게 수동형이며 그래서 뭐 성공한 남자 앞에서 뭐 멋지세요 이렇게 묻어가는 횟집 유형이다. 그러니까 V형, 수동 공격형 V형 이거 쓰면 됩니다. 그냥 3점짜리에 간단해 이런 거 볼 거 없습니다. 이런 나오면 그냥 3점 수동 공격형 V형 딱 쓰면 끝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17년 3회차를 풀어봤습니다. 여러분 강의 들으시니까 야, 저 정도면 합격이네 이런 자신감이 뿜뿜 올라올 겁니다. 합격을 믿으시고 공부를 즐기십시오. 고맙습니다.